지금 중학교 2학년보다 어린 자녀들 두신 학부모님들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고교학점제라는 거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수강 신청도 하고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을 신청을 해서 내 시간표를 내가 짜서 수준을 만족하면 학점을 받아서 졸업을 하는, 대학교랑 비슷한 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얘가 좀 주셔야 된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일보에서 교육을 취재하고 있는 남국민 기자입니다. 고교 학점제가 뭐냐면, 대학교를 가면 수강 신청들을 합니다. 보통 학생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 골라서 신청을 해서 그 과목을 잘 보면 이제 3학점, 2학점을 받아서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하게 되죠. 근데 이거를 고등학교에도 도입을 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수강 신청도 하고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을 신청을 해서 내 시간표를 내가 짜서 거기가 수업 듣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되고, 그렇게 해서 수준을 만족하면 학점을 받아서 졸업을 하는, 대학교랑 비슷한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5년부터 전면 시행이 되고요. 2009년생,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고요. 근데 이게 학교 다니던 중에도 시행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으로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은 고3 때 이 고교학점제라는 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친구들은 수강 신청도 해야 되고 자기 시간표도 자기가 짜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는, 지금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렇게 배우잖아요. 뭔가 이런 사회가 다변화되기 때문에 자기가 듣고 싶은 진로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제가 드론 공학자가 되고 싶어요. 드론 날리기를 좋아해가지고. 그럼 나는 과학이랑 수학을 열심히 듣고 드론 날리기 수업을 듣고 싶어. 학교에서 드론 날리기 수업을 개설해서 드론 수업도 듣고 기계학 수업도 듣고 수학 수업을 열심히 듣게 해야 된다라는 취지인 거죠. 자기의 진로를 찾아서 진로에 따른 수업 선택을 하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고교학점제 취지상으로는 진로 선택 과목이란 게 있는데, 그 학생들이 이런 수요가 있겠죠. 그럼 선생님들이나 학교장이 판단을 해서 새로운 과목을 개설도 하고 폐쇄도 할 수 있고. 사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선생님들 어떻게 새로 모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진 과목을 어떻게 없앨 거냐는 건데, 지금 선생님들은 교대나 사대를 나와가지고 국어 선생님은 국어를 가르치시잖아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려면 다양한 선생님들이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법적으로 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럼 드론 날리기 수업을 과학 선생님이 가르쳐야 되나?가 되는데,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지 않으실 거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되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과연 그런 다양한 수업을 개설을 될까? 개설하면 누가 가르칠까? 현실적으로. 제가 말한 대로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건 과학 선생님 보고 과학도 가르치고 드론도 가르치고 하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게 문제가, 법적으로 교원 자격증이 있는 분들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드론 강사님을 모셔도 선생님이 그 수업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를 도입을 제대로 하려면 교원 자격증이 없는 외부 강사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교원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아이들을 이제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면 교원 자격증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선생님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냐가 되는 거죠. 제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게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부자사립학교한테 유리할 것 같은데요, 그런 선생님들은. 이게 또 걱정되는 부분이, 교육부에서도 설명하는 게 가까이에 대학이 있으면 대학교랑 연계한 진로 프로그램도 만들 거고, 어디에 과학기술연구원이 있으면 거기랑 연계한 수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서울에는 많죠. 대도시에는 많으니까 그런 수업들을 할 거예요. 실제로 시범학교들 중에도 보면은 서울대랑 가까이 있는 어떤 한 고등학교는 서울대랑 연계한 진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는 주변에 그런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수업을 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은 더 재밌는 수업을 자유롭게 많이 들을 거고, 또 큰 학교여야지 다양한 수업이 운영이 되잖아요. 근데 지방에 반 한두 개 있는 학교에서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좀 교육부에서는 지방에 있는 학교들이랑 지방대학들이랑 이렇게 열심히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지방대학교들도 사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고등학교랑 원활한 프로그램 할 정도의 자원이 없어요. 부자 동네, 좀 사교육이나 이런 게 잘 되고 주변에 박사님들이 많은 이런 동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훨씬 좋은 수업을 들을 거고, 또 지방은 조금 시골 같은 경우는 심각해지겠죠.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대학을 어떻게 갈 거냐가 돼요. 지금은 국어, 영어, 수학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국영수 시험 봐가지고 대학을 가는데, 아이들이 예를 들면 자유롭게 수업을 듣게 해주려면
자유롭게 들어도 손해가 없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수능은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걸 배운다는 걸 전제로 하는 시험이에요. 똑같은 시험을 봐서 평가를 한 줄로 하는 시스템인데, 고교학점제는 모든 학생이 다르게 배우는데 시험은 똑같은 걸 보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당연히 시험에 나오는 과목만 선택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다양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유명무실해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이미 고교학점제를 좀 시범 도입을 한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이 학교 선생님들 하는 말이 아이들이 입시에 도움 안 되는 거 하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신은 상대평가잖아요. 내신은 1등부터 10등까지 이런 상대평가 쭉 들어가는데, 자기가 그럼 내신을 잘 받는 과목을 보게 된 게 당연하잖아요. 대학교에서도 학점 잘 주는 과목 됐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고교에서도 벌어지거든요. 결국은 이 수능 시스템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아직은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개혁을 이랑 같이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수능을 어떻게 할지를 발표할 건데, 당연히 그럼 고교학점제 이미 하기로 해놓고 수능은 나중에 발표하게 되면은 정확히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2024년에 발표를 한다고요? 예, 그때 발표를 하고 2027년에 보는 수능에 적용을 합니다. 3년 후에 적용을 하니까. 중간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중학교 1, 2학년 친구들은. 근데 이 친구들은 수능은 지금 시스템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학교에서는 너의 자유를 펼치렴이라고 가르치는데 시험은 다 똑같은 걸 보는 거예요. 그 친구들도 이제 자기는 모르모트냐, 뭐 실험쥐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2027년도에 어떻게 바뀔 거냐도 문제인 게, 좀 극단적으로는 수능을 폐지하자는 분들도 계세요. 수능을 폐지하고 자기가 진로를 자유롭게 했으면 그거 뭐 자소서도 있고 활동 내역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걸 기반으로 아이를 뽑아야 아이들이 자유로운 과목 선택을 하지 않냐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또 공정성의 문제가 생기겠죠.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네. 조언을 주신다면? 지금 중학교 2학년보다 어린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고교학점제라는 거는 일찍 이 아이의 진로를 찾아내서 그 진로에 맞는 수업을 열심히 듣고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 포트포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바탕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얘가 좀 컨셉을 잡아 주셔야 된다. 옛날처럼 그냥 국어, 영어, 수학 공부 열심히 해가 아니라, 예를 들면 공학자가 되고 싶은 아이면은 좀 그런 식의 활동을 많이 시키고, 뭐 과학이나 수학 같은 건 좀 집중하게 만들어 줘야 되고, 이 친구는 일찍부터 변호사가 되고 싶은 문과형 친구다 하면은 좀 그런 쪽의 활동을 해줘야 되는, 예전보다 부모님이 좀 더 그런 진로나 이런 거를 코치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아이들의 꿈이 매번 바뀌면 어떡하죠? 지금 가장 또 비판적인 게 그런 거예요. 진로를 중학생 때부터 찾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유튜버라는 직업이 지금은 인기가 있지만 금세 한 5년 내에 유튜브가 사라져가지고 다른 세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진로라는 걸 중학생 때 유튜버를 정해서 가는 게 가능하냐. 고등학교 때까지 기본적인 교육에 집중을 시키고 대학을 가서 그걸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미 고교학점제는 확정이 됐고 80일을 떠났기 때문에 일단은 좀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